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 장애 주식 엄지민입니다. 그간의 극심한 가뭄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단비가 오늘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오늘 조정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장중한 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조정기에도 여전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OLED 섹터의 매출 증가 전망이 큰 모멘텀이 됐습니다. 최근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OLED. 올해 IPO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상장이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할 OLED 시장 전망 들어보고요. 또 신규 상장한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 한해 어떤 OLED 관련주들이 상장했는지 안건희 캐스터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20개 정도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OLED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시대가 도래되면 LCD로는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OLED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상장한 OLED 관련주 흐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필옵틱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레이저 글라스 커팅 장비의 개발 성공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한 회사죠. 공모가는 48,000원이었는데요. 오늘은 53,500원에 장을 마쳤네요. 다음은 FNS테크입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종가는 13,700원이고요. 공모가는 1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YMT 살펴보시죠. 전자소재 산업에서 필수적인 화학과 또 전자소재를 직접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공모가는 21,0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는 42,100원이었네요.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올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 ELP입니다. LCD 모듈 테스트 장비와 OLED 에이징 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공모가는 2만 원이었고요. 오늘 27,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OLED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올해 OLED 시장 집중적으로 소개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한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죠. 네. 올해 코스피 전망이 고점을 간다, 또 못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막상 2,300선 고점을 뚫고 나니까 올해 코스피 전망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코스피가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7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상승까지 와서 지금 6월 달이 돼서 조정이 앞으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지수가 현재 지금 2,400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번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더 갈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더 많이 가게 되면 3,00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요,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의 시장의 총 합의 순이익 규모가 2016년도 들어서 거의 100조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 2017년 정도 들어서는 지금 예상으로는 한 138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스피가 한 03년도에 한 20조 원 내외에서 그다음에 04년도에 한 55조 원으로 이제 순이익이 많이 늘었었는데요. 그때 늘면서 장 자체가 이제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07년도까지 2000포인트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순이익 합산 규모가 이제 55조 원에서 60조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장이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지금 도입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스튜어디십 코드의 도입입니다. 스튜어디십 코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를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 고유 언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벌이라는 이제 의결권 한 10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 기업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아무래도 코스피의 제일 이제 큰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게 된다면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데요. 사례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 2010년도에 영국이 이런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을 했었고요. 2014년도에는 일본이 도입을 했었고 16년도에는 대만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때 양적 완화도 같이 진행을 했어서 지수가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수 자체는 한 14,000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한 50% 정도가 올라졌었고요. 이 스튜어디십 코드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예상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배당 수익률이랑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투자할 때 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진 않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배당적인 뭐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십 코드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배당과 배당 수익률이 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고 우리나라에도 좀 밸류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외국인들이 투자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장 자체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6월 달에 현재 지금 뭐 FOMC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있지만 6월 달에 살짝 조금 뭐 눌렸다가 7월 달에도 더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만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해 하반기에 도입이 되는 거죠? 네. 네, 도입되고 또 순이익이 증대되면서 코스피 상승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자, 이런 시장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OLED 시장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자, 올해 신규 상장주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OLED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17년도 들어서 한 20개 정도가 회사가 상장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네 가지 정도 회사가 이제 OLED와 관련된 회사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이제 개화기고 특히 플렉서블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데 기대감과 성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OLED에 대한 뭐 이쪽 시장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관심이 정말 많이 쏠리는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세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네, 현재 지금 OLED 시장 규모 자체는 2015년 기준으로는요 한 13조 원 정도 되고요. 연평균적으로는 한 13%씩 성장을 해서 2023년 정도에는 37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한 2배 이상 규모로 시장이 좀 커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OLED 시장 자체도 규모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 성장하는 시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뭐 국가 경제 성장률을 봐도 한 2%에서 3% 내지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10몇 프로씩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성장성이 몇 배씩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과 대형이 크게 OLED가 나눠지게 되는데 대형 쪽 패널 시장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TV만 봐도 지금 OLED TV를 만들고 있는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아직은 이제 OLED 쪽에서는 중국에서도 대형 패널을 많이 못 만들고 있어서 이쪽 시장의 성장성이 좀 크지만 아직 규모 자체는 좀 작은 편이고요. 중소형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폭발적으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소형 중에서는 지금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OLED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전부터 아몰레드라 그래서 이제 OLED 폰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 모든 핸드폰 회사들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 8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OLED를 채택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것도 이제 P10 공장에 OLED 중소형 패널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플렉시블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존에는 LCD를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 네. OLED가 LCD랑 조금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나요? LCD랑 OLED랑 좀 다른 점은 LCD 같은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라 그래서 뒤에서 빛을 쏴줘야지만 이제 화면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OLED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도 핸드폰 광고할 때 뭐 자체 발광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던 것처럼 뒤에서 따로 빛을 쏴줄 필요 없이 이제 이 입자 자체가 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 자체도 굉장히 좀 간소화가 많이 될 수 있고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 자체가 속도도 한 1000배 정도 좀 빨라지고 에너지 자체도 굉장히 좀 적게 먹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 뭐 예를 들면 동일한 배터리를 가지고도 조금 열 효율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OLED 시장은 일단 이 LCD를 대체하면서 조금씩 커지는 중이고 네. 그중에서도 플렉서블 OLED 시장이 있잖아요. 네. 자, 그 시장은 좀 어떤지 분석해 주시죠. 네. 플렉서블 OLED가 아무래도 OLED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현재 플렉서블 OLED 시장은 이제 좀 작습니다. 한 4조 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되는 시장인데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한 300% 정도 성장해서 한 17조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커지게 되는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117%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09년도에 아이팟 혹시 아시죠? 네. 아이팟이 처음 나왔었고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 생기고 나서의 성장률이 한 100% 정도였습니다. 예, 그때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그때 주식 투자했었던 분들은 핸드폰 부품주가 이제 엄청 한 몇 배씩 올랐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OLED 플렉시블 OLED 시장이 그때 스마트폰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그 강함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플렉시블 OLED 같은 경우가 좀 주목받는 이유는 한 뭐 시장 조사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이제 뭐 보통 스마트폰 한 3개 중에 한 대 정도는 이제 플렉시블 핸드폰으로 2020년 정도에는 다들 들고 있을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나 이제 그 변화가 속도가 엄청 좀 빠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플렉서블 OLED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스마트폰 말고 또 이외에 어떤 업종에서 쓰일까요? 네, 플렉시블이 이제 또 되게 되면은 기존의 LCD로 구현하기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많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자동차도 요즘에 굉장히 좀 전장화가 돼가고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자동차 자체가 전체적인 큰 컴퓨터가 돼가는 것처럼 바뀌고 있는데 플렉시블 OLED가 되면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구부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내부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뭐 VR이든 AR이든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받쳐줄 수 있는 회사가 그리고 컨텐츠가 우리나라에 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선 좀 없지만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런 VR 쪽이나 AR 쪽을 구현을 할 때 플렉서블이 가능하게 되면은 웨어러블 기기가 좀 많이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뭐 눈에 써서 글라스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시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구부러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몸에 차는 모든 디스플레이가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파급력이 커지고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플렉서블 OLED 시장은 사실 없던 시장이잖아요. 네. 새로 생겨난 시장인데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한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네네. 플렉서블 OLED 장비는 어떤 걸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플렉시블 OLED 시장 기존에 이제 OLED 시장에서도 조금 변화가 좀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열 처리 장비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 기존에 LCD에서는 필요 없었던 장비들이 좀 생겼었고, 그리고 플렉시블로 가게 되면은 이제 유리 기판이 아니라 이제 다른 휠 수 있는 그런 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기판이나 그런 장비 소재들이 또 새로 생겨났었고요. 이쪽 플렉시블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장비 규모는 2022년까지 한 30조 원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전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스마트폰 중에서도 프리미엄급들 위주만 이제 이쪽 플렉시블 쪽으로 많이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거의 애플에 이제 한 거의 애플에 다 납품을 하는 장비들 위주가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삼성이나 지금 LG가 지금 이제 발주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OLED의 이제 시장을 이제 올해 뭐 장비주나 소재주가 좋았던 이유가 삼성이 이제 A3 공장이 이제 13만 5천 대를 월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면서 그쪽이 됐었던 건데 현재 지금 A4 공장이라고 지금 뭐 이름은 미정이지만 이제 같은 A3 공장만큼의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LED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가 A3 공장 2018년도까지 해서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해서 발주가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건데 A4 공장이 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공장을 다시 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사이클이 적어도 2020년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도 쭉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좀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급했었던 LG 디스플레이가 얘네가 이제 오히려 유일하게 시장에서 보시면 OLED 관련주 중에서는 주가가 혼자 못 갔어요. 나머지는 다 갔었는데 혼자 못 갔던 이유가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패널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중소형 OLED 패널은 삼성이 거의 97%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쪽은 중소형을 안 했었어요. 기존에 이제 애플의 수주를 받아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LCD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을 했는데 애플의 아이폰 8부터 이제 OLED로 바뀌면서 삼성의 발주를 다 줘버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중간에서 조금 벙찐 상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P10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면서 이제 LCD로 갈 거냐, 대형 LCD 패널을 더 깔 거냐, 아니면 중소형 OLED를 깔 거냐라는 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좀 방향을 좀 잡고 중소형 OLED로 간다는 게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현재는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LG 같은 경우나 뭐 삼성이나 특히 또 중국이 현재 좀 급속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좀 큰 지원 하에 이제 OLED 뿐만 아니라 반도체 모든 시장을 다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에 좀 크게 키우려고 하는데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이후에 좀 발주들이 되게 많은데 현재 그래서 OLED 시장이 이제 시작이고 삼성만 봤을 때는 이제 뭐 A3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끝처럼 보이지만 뭐 LG도 그렇고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아직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게 좀 많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 흐름이랑 전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올해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도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이 나오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흐름을 살펴봐야겠죠. 네. 네, 먼저 하나씩 살펴볼 텐데 FNS테크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FNS테크는 OLED 장비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좀 방송을 했었던 회사인 것 같은데요. 2월 27일에 상장을 했었고요. 공모가는 14,000원에 상장을 했었고 시가총액으로는 한 857억에 상장을 하고 현재는 한 910억 정도 수준이고 공모가가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아주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 한번 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서 공모가 조금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웹 장비라 그래서 세정기나 식각기나 이제 박리기를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매출이 한 50% 이상 나오고 삼성의 위주로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이 회사가 OLED 관련주인데 공모가 왜 비슷한 지금 수준에 왜 있을까라는 걸 해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유사 기업 중에 이제 세메스라는 기업과 DM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특히 세메스 같은 기업이 삼성의 자회사입니다. 이 이제 발주를 줄 때 FNS테크랑 이제 이 세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주력으로 주고 있는 데가 세메스라는 데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FNS테크가 이 시장이 많이 커진다 한들 경쟁자 대비 많이 못 받는 수주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제 수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앞으로 뭐 삼성이 A4 공장도 시작하고 앞으로 뭐 공장 설비 구축을 계속 더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회사가 조금 또 그랬던 이유가 16년 4분기에 적자가 났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17년도에 다행히 흑자 전환을 했긴 했는데 기존에 이제 분기별로 실적 나오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좀 가겠지만 아니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뭐 공모가 자체는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봐도 좋지 않을 가격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OLED 관련주다 생각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장된 회사가 패널 검사 장비 회사인데요. ELP. 흐름 어떤가요? 네, ELP는 4월 6일에 상장했었던 회사고요. 공모가 2만 원에 상장했었고 시가총액은 한 967억 원 정도에 상장을 했었고요. 현재는 시총 1,300억 정도 수준으로 상장하고 나서 한 4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FNS테크와 조금 다른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OLED 패널 검사기와 이제 모듈 검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도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50%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FNS테크랑 비슷한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OLED 패널 검사기를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FNS테크 같은 경우는 세메스와 DMS라는 회사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ELP 같은 경우에는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쟁자 대비 수주를 좀 독점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공급업체를 굉장히 다각화를 하고 있어서 30군데까지 좀 많이 다각화를 했겠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이 굳이 아니어도 이 회사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좀 자립력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현재 주가 자체는 한 40% 정도 FNS테크보다는 좀 좋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LP 추후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ELP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시장을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가 삼성이 솔직히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들은 다 바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비 업체 자체가 수주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메인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가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발주가 시작되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A4 공장이 좀 가시화가 되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삼성이 지금은 뭐 투자 계획을 이제 좀 나왔지만 아무래도 좀 앞당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애플의 지금 A3 공장에서 납품하는 모든 OLED가 지금 다 애플향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뭐 디스플레이 회사들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OLED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좀 그 OLED 패널 같은 걸 받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좀 수주가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공장 증설 같은 게 좀 앞당겨진다고 한다면 이 회사도 좀 거기에 따라서 수주가 좀 많이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YMT는 OLED 장비 관련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렉서블 기판 소재 회사라고 들었는데 네, 여기 맞습니다.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OLED 관련 딱 OLED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 회사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상장은 4월 27일에 됐습니다. 공모가는 한 2만 1,000원에 상장이 됐고 시가총액도 756억에 상장이 됐고요. 현재는 시총 한 1,450억 정도 수준으로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왜 2배 정도로 올랐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가 본업을 하고 있는 거는 RF PCB라 그래서 기존 회로 기판이 이제 PCB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기존에 이제 뭐 어떠한 전자기기가 들어가든 회로 기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플렉서블을 하게 되면은 기판 자체도 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판이 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금도금 소재와 동도금 소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금도금 소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MS가 1등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는 아마 경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업체들만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독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플렉서블 기판에 뭐 성장을 하고 OLED가 기판을 성장을 하게 되면 독식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도 좀 세게 받아서 주가는 2배 정도 갔다고 보는데요. 이 회사의 전망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는 게 삼성을 떠나서 앞으로 모든 웨어러블 기기들이 다 플렉서블이 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처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래도 계속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YMT는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독점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네네. 해외에는 YMT와 좀 경쟁을 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독일 업체들이 있는데요.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이제 독일 업체로 있는데 규모 자체는 YMT보다 엄청 큰 회사들이고요. 영업이익률로 따지고 봤을 때는 YMT가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예, 뭐 한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YMT만큼의 이제 영업이익률 한 2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두 회사가 한 10몇 %씩 나오고 있는데 YMT가 기술력 자체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이제 뭐 똑같은 수주를 받는다 한들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크게 뭐 경쟁자 대비 안 밀리기 때문에 또 삼성에는 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레이저 장비 업체 필옵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흐름은 어떤가요? 네, 필옵틱스가 이제 제가 저번 달에 마지막에 이제 방송했었던 회사인 것 같은데요. 6월 1일에 상장이 됐고요. 공모가는 48,000원에 상장이 됐고 시총은 기존 앞에 있었던 회사보다는 좀 큽니다. 2,772억에 상장을 했고 현재는 한 3,150억 정도 수준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레이저 장비라 그래서 OLED에 이제 커팅 레이저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지금 OLED 장비주 중에서도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좀 겹칩니다. 그래서 삼성이 원래 AP 시스템의 발주를 다 줬던 거를 필옵틱스가 많이 가져오면서 이 이제 실적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큰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이라는 큰 경쟁자가 있어서 이게 뭐 독식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OLED 시장이 커짐에 있어서 이제 이쪽 레이더 장비에는 점점 발주가 좀 크기 때문에 시장 전망성은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요. 17년도 예상 순이익도 16년 대비 한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나쁘진 않은데 현재 다른 회사들은 좀 상장한 지가 좀 돼서 뭐 주가가 좀 눌리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피롭틱스는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예전에도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벤처 캐피탈 물량이 한 8.8%가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15일, 20일 보유예수 이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마 그 물량이 뭐 큰 펀딩에서 한꺼번에 담아가지 않으면 아마 주가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런 VC 물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FNS테크 그리고 ELP, YMT, 피롭틱스까지 흐름 짚어봤는데요. 자, 앞으로 상장할 OLED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이제 상장할 회사들 중에는 이제 V1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얼마 전에 증권 신고서를 냈던 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이제 오늘 방송으로 이제 V1텍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까 생각을 해서 V1텍이라는 회사를 뭐 독점적으로 다루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LG에 주로 납품하는 이제 얼마 전에 많이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왔던 야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다가 OLED 쪽에도 나오게 된 뭐 힘스라는 회사도 현재 지금 OLED 시장이 좋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들 발굴해서 저희 투자자분들께 기회 많이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건희 캐스터가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카카오톡 와우스타에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투자 관련 정보와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카카오톡 와우스타와 함께 알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7 부동산 엑스포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 D1홀에서 열립니다. 저희 P2P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